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플러스를 달고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하락 반전 되기도 했었고 또 연거푸 상승 반전 후 재차 하락 반전되는 모습까지 나왔었지만 오늘 역시 지금도 양시장 모두 다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장 열린 지 약간 30분 막 지났는데요. 벌써 600억 가까이 팔고 있긴 하지만 지수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수급과 지수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해보죠. 네, 어제 처음으로 프로그램이 16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역시 매도 우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차익마저도 지금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네요. 외국인이 거의 600억 가까이 거래소 내에서 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좀 많이 사면서 그래도 490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선물을 대량 매도를 하고 있죠. 벌써부터 3,000계약 팔고 있고 어제 장중에 4,000계약 이상 판 적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베이시스도 별로 안 좋아지고 차익 쪽의 매도 우위가 벌써부터 많이 뜨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연기금 여전히 지금 화면에는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한 4% 정도 상승세 유지하는데 개인의 저가 매수와 함께 도움이 되고 있죠. 업종별로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내에서만 잠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철강 금속 괜찮습니다. 포스코가 반등에 성공하고 있거든요. 현대제철도 한 1% 정도 뛰고 있습니다. 섬유의복 쪽 아무래도 내수주 쪽도 괜찮은데요. 한성 같은 종목들 4% 이상에는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의료정밀의 몇몇 종목들도 삼양옵티스의 경우 1.6% 뛰고 있습니다. 증권업종도 오늘 지수가 좀 괜찮다 보니까요. 현대증권은 오늘 조금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현대증권 때문에 좀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겠네요. 일종의 약간 착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오늘 현대그룹주들의 희비가 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되면서 역시 현대증권이 한 4.5% 역시 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수장비 쪽에 오늘 얘기가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역시 현대차와 모비스는 어제 분위기와 비슷하게 현대차 그룹주들 M&A 때문에 약세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괜히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예, 현대중공업은 일단 2.8% 정도 상승합니다. 일단 조선주들은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 미포조선이 무려 4%나 뛰고 있습니다. 만도도 3% 괜찮지만요. 오늘 기아차도 오늘 장 초반부터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기아차를 제외한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정도만 안 좋고 나머지 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조선업종도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은행업종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그나마 몇몇 아주 그런 저가주들은 괜찮지만 대장주들 약법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건설주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요. GS건설이 거의 4% 급락하고 있고 4% 이상 낙폭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란 쪽에서요. 수주를 전부 다 취소했다라는 안 좋은 악재가 오늘 아침 나오면서 다른 여타 대장주, 대형 건설주들보다 낙폭이 훨씬 더 그런 큰 상황입니다. 오늘 한정 KPS를 보더라도요. 일부 또한 그 원전 테마주들은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운수 창고 쪽을 보니까요. 대한항공 소폭 조금 밀리고 있긴 한데 운수 창고 쪽도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상선은 오늘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군요. 네, 시각보다 자세한 수급 특징주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언제나 금요일에 또 등장해 주시는 분이죠.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걱정했었는데 뉴욕 증시 보고 기우였네요, 일단은. 네,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장중한 때 100포인트가 넘는 하락을 보이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다는 점이 다소의 안도감을 주면서 국내 증시도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한 4포인트 0.25%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소 위안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금주는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금주와 같은 이런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통이 더 클 수 있는데요. 이번 주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날씨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네요. 네.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비춰져야 할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상공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장마를 알리는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나요? 네, 밖에 비가 아주 장대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최 앵커는 극지방에서 그 한밤임에도 불구하고 대낮같이 박다하는 듯이 백야라는 말 아시죠? 네. 이 백야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 흑야는 아닐 테고. 예, 뭔가요? 네. 극야라고 한답니다. 아, 비슷했는데요. 그래서, 네, 비슷했습니다. 예, 그래서 극야라는 말이 낮임에도 불구하고
밤과 같은 날이 계속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극야와 같은 현상이 우리 서울항공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참 캄캄한 어두움 같은 어려움의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 시간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군대에서 힘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고. 역시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주식시장도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매수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매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주식시장의 진정한 고수는 쉴 줄을 아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좀 쉬어가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진정한 고수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소 옥두리가 길었습니다만 지금의 시장 상황이 투자자들을 다소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네. 아픔의 상처가 아무는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충분한 기쁨과 행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일장도 하락으로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소폭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 힘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금일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일단 상승 시에 매도하겠다는 매도 세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날이 금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네. 상승을 지금 하고 있다 하여 이제 조정 끝 상승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살펴드리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본격적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 살펴드리기 앞서 국내외 시장 상황 한번 먼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만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아래 꼬리를 크게 달아주는 장저저점 9,621포인트로 9,600포인트의 붕괴 위험성이 제기됐습니다만 결국은 9,732포인트로 저점 대비해서는 100포인트 이상 낙폭을 줄이면서 하락을 했습니다만 마감했죠.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도 소폭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락 2주 연속 수직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 국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도 반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이것은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반등은 그렇죠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아직은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네. 미국 증시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수요일장에서 직전 저점이 붕괴 가능성이 제기됐고 그리고 목요일장에서 급락을 하면서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도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이렇게 다져주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자, 요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거는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세선을 긋는 법에 대해서 예.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여기 추세선을 긋는 것은요. 이 화면의 가장 고점 그리고 최근의 고점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추세선입니다. 네. 그러면 이 추세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상승 전환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추세선과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갭을 돌파하는 시간이 등락을 거듭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뉴욕 증시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국내 증시도 여전히 소강 국면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답답하고 지루하게 하는 과정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네. 자,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국내 시장도 자, 급락에 따른 단기 2, 3일 만에 50포인트 이상의 급락에 따른 반등을 오늘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반등 힘이 너무 미약합니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되고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이 된다는 말과 같이 네. 자, 지난 6월달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 철저한 상승의 견인차에 꺼냈던 외국인들이 지난주부터 매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667억 원, 우리 최영크가 조금 전에 언급한 시간대는 한 600억 정도 매도했는데 벌써 한 70억 가까이 매도 물량을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라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늘 오후장까지도 매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아닙니다만 기관과 외국인 같은 이들 세력들은 추세를 보고 매매한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늘도 매수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의 버팀목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버텨주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 힘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 반등은요. 그렇죠. 현금 비중이 작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역시 현금 비중을 좀 더 확보해주는 적어도 지금 장은 50% 이상은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계셔야 되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많은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나 잘못하시는 것이 네. 절대 그렇죠. 손해보고는 못 판다. 본존 고수형의 매매 패턴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손해보고 매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우신 분이라면 위치 이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이 종목을 갖고 있어서 불안하기보다는 네. 같은 종목을 갖고 있는데 현금이라는 종목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매매하기에 편안하시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현금이라는 종목을 좀 더 많이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손폭 반등을 보이고 있다 하여 네.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뭔가 매수 관점이 있는 그런 종목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현금이라는 종목을 이미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참 어려운 난관이 부닥쳤을 때 답답할 때는 진옥 속에서 진주 찾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네.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신문사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이상무는 주식 투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자가 질문하길래 저는 인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찬가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런 생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흙 속에서 진주 찾기 전략이 지금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종합지수가 20포인트, 30포인트 설사 하락한다 하더라도 상한가 에 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상승하는 종목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지수가 급락을 보이더라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으니까 나는 그 종목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하는 장에서도 그러니까 보석 가게에서도 진주가 널려 있는데 그 진주가 진짜 자연 진주인지 양식 진주인지 아니면 겉에 테두리만 살짝 도는 가짜 진주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는데 하물며 이와 같은 진옥 속에서 진주 찾기식의 투자 전략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소탐대실이라고 점심값, 저녁값 벌로 들어갔다가 기둥뿌리가 뽑힐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의 장은 보수적이고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 이른바 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 최근 한 달 동안 어떤 식의 종목을 가지고 플레이를 했는지 한번 그들의 동향을 보면은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확정적인 어떤 그런 신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두 번째 날입니다. 네. 사실은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다시 말해서 이 장을 이끌고 있는 이 메이저 세력들의 동향을 매도 위주로 한번 살펴드리려고 했는데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매도한 종목을 한번 살펴드리고요. 네. 오늘은 그나마 6월 지난 한 달 동안 매수한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드림으로써 그나마 이들이 어떤 패턴을 매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달 동안 순매수. 지난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상위 종목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위까지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네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매수 상위라 하더라도 매수나 매도 상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를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신다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센티브에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6월 코스피 6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매수나 매도 상위를 보실 때 수량으로 보느냐 금액으로 보느냐를 보고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수량보다는 금액으로 보시는 것이 이들 세력들의 흐름을 판단하는지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죠.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은 금액으로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 지난 6월 한 달 동안 매수 상위를 보면은요, 삼성전자, 신세계, 한국전력, 하나금융, LG화학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3,500억 이상을
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신세계는 한 2,400억 매수했네요. 그러니까 지난 6월 동안 외국인 투자가의 패턴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포함해서 업종 대표주를 매수했지만 이게 이제 함정이 있죠. 한 달 동안은 보니까 그렇지만 6월 한 달의 상반기 예? 네. 중순 이전에는 이들 우량주를 매수했지만 중순 이후에는 이들 종목군들의 매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하나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OCI, 현대제철, 현대건설, 효성, NC소프트 역시 업종 대표주를 매수하는 모습이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점검해드릴 매도 상위를 보신다면 좀 더 확실해지겠습니다만, 예, 기관 외국인이 지난 6월 달 동안은 전반적인 매수를 보였지만 전강 후약의 장 초반에는 월 초에는 강했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 특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다음 SK컴주, 동서, 메가스터디, 유진테크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기관은 실리콘웍스, 네오이즈게임즈, CJ옵쇼핑, 하나투어, 차이나그레이트. 역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패턴의 모습을 보면은 역시 6월 한 달간의 동향을 보니까 여전히 6월 한 달은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했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업종 대표주에 대한 그 매매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차트로, 도표로 보면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제시해드릴 도표로 보면 좀 더 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특징인 것은 차이나 그레이트가, 데일리로 봤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으로 나타났죠. 이 차이나 그레이트는 그 신발 제조, 의류 판매를 하는 중국 그런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지주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것이 차이나그레이트인데, 그래서 이거는 새롭게 등장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도표상으로 그 재무분석상으로 보면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굉장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한 달 동안 국내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큰 특징은 역시 6월 한 달 기간으로 보니까 여전히 매수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지수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6월 달은 6월 막판에 다소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6월 한 달 월봉으로 본다면 차트를 월봉으로 본다면 양봉입니다. 6월의 시작을 1634포인트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그리고 6월의 마지막 날 어제 그제죠. 종가가 1698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보면 양봉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큰 대세 흐름을 판가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한 달간은 기관과 외국인이 여전히 매수 마인드를 보였지만 전강 후약의 약세 패턴의 모습을 6월 중반 이후 후반인가에서 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장은 다소 보수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모두에 앞서 보여드렸던 국내 코스피 시장, 국내 코스피 시장의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네네. 네. 국내 코스피 시장의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 투자자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뭘까요? 이게 언제까지 내려갈까? 그렇죠. 언제까지 내려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돼야지만 우리가 매수할 수 있을까? 제가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제의 저점이 진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제의 저점이 대세 바닥이었어. 앞으로 상승으로 지속할 것 같아. 그러면 어느 때 상승하냐? 이 시초가를 돌파해줘야 됩니다. 언제? 지난 장대 음봉으로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이 시초가 얼마나? 1730포인트 라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제가 바닥이라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1730포인트가 돌파되면 저는 매수하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지 않고요. 왜? 이것은 아직 상승한다 하더라도 반등에 불과하니까.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당장 1730포인트까지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가장 해피한 경우가 여기서 반등을 주고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게 두 번째 패턴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냐?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저점은 어딘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예측을 하지만
주식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거 어디까지 내가 미리 예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과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매수는 어느 정도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럼 그때까지 쉬어야 되는 주력 배팅은 쉬시고요. 다만 투매가 발생할 때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단기 매매 전략을 이 시간 속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매가 발생하면 어떻게 않을까? 네. 두 번에 적어도 개파락. 그럼 이미 지난 수요일장에서 개파락을 한 번 했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개파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두 번의 개파락이거든요. 네. 그때에서만이 그나마 단기 차익을 올릴 수 있는 단타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 좀 기다리시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번 더 개파락하면 그때쯤 저가면서 아주 단기적인 반등 노리고 그 시점에서는 분명 얘기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좀 참아라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1730포인트 위쪽에서는 뭐 이 종목 저 종목 아마 많은 풍부한 살만한 종목에 대한 언급을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월중으로 본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리스트까지 한번 보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매도 상위 리스트도 한번 공개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상무님 말씀을 듣는 동안 코스피는요. 조용하네요. 코스피는 1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보다 뛰고 코스닥도 역시 비슷합니다. 1포인트 정도만 상승해서 1687, 491. 네, 이정환 상무님께서 언급도 해주셨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700억 넘게 760억 이상 팔고 있습니다. 선물도 2,000계약 넘게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 매물이 어느덧 600억 가량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수급 특징주는 한번 살펴보았고요. 개별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오늘 현대차 그룹들 그리고 현대그룹주들 범현대가들의 종목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통해서 말이죠.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특징주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요? 네, 유가증권 시장의 GS건설이 1조 4천억 원대 해외 플랜트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에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어제 장 마감 후 미국과 유엔의 이란 제재 강화로 사우스파크 가스타랑 프로젝트 사업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계약 해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해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NH투자증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이란 지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섬이 실적 개선 추세에 비해 여전히 주가가 싸다는 평가에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섬에 대해 기존 및 신규 브랜드의 매출 호조와 수입 명품 판매가 증가해 실적이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3,000원을 지시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수주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에 3% 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은 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 잔고가 1사분기 말 1,500억 원 수준에서 2사분기 말 3,000억 원을 웃돈 만큼 증가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목표 주가를 28,000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또 태양광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고요. 오늘도 역시 많이 움직여준다 하는 인상을 받네요. 자, 지금 1687포인트, 일단 1690 좀 안 되는, 그리고 490포인트, 코스닥은 이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아마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재환 상무님의 많은 또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장의 현 주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기다리라는 말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지만 지수는 언제쯤 갈까?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호재가 악재를 덮을 것인지 아니면 호재가 악재에 밀릴 것인지 호악재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어떤 식의 대응을 또한 주문을 하고 있는지 현재 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부탁드리죠. 예, 대우증권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부진한 매수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연기금 매수세의 지속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신용 및 경기 지표가 부진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 당분간 이머징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매수세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기관도 주식형 펀드 환매 압력에 매수 여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기금만이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식 편입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저금리 상황과도 맞물려 연기금의 주식 매수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매수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연기금이 사들이고 있는 조선, 화학, 운수창고 등
그동안 상승 탄력이 약했지만 업황이 개선되는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단기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경기 모멘텀 약화가 추가적인 국내 증시의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 증시 체력이 약해지고 장중 변동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대외 악재가 국내 증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그러나 중국 내수 경기 확장 가능성이 높고 미국 제조업 경기의 추가적인 회복 가능성이 높은 만큼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 7월 본격적인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 분기별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해운과 항공, 보험 등의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이라든가 중국 모멘텀 약화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역시 실적 시즌이 돌아오는 만큼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섹터 보자. 그리고 수급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확실한 컴백 이전에는 연기금 수급 한번 따라해보자. 이런 리포트가 있는가 보네요.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임진혁 기자 통해서 리포트 요약까지 잘 들었습니다. 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9시 58분인데 약 한 2분 뒤에는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으로부터 궁금한 사항 또한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관심 종목 체크 시간이죠. 네, 개장 전에 또 전문가께서 오늘 이 종목 얘기를 했던 바로 그 종목에 대해서 개장한 이후에 AS를 해드리고 있는 아주 특별한 코너입니다. 자, 뉴스로 보는 투자의 시간에 오늘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장이 막 열리는 바람에 긴 얘기 못 들었습니다. 역시 오늘까지도 시장의 중심 따끈따끈한 이슈는 역시 지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 범현대가 현대건설 M&A가 미치는 범현대가 미치는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도 역시 주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와의 차이라면 기아차가 마이너스 국면을 아침 초반부터 탈출해 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약간씩은 뭔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상승세도 글쎄요 약간 끝자락이 보이는 것도 같은데 오늘 아침에 김진홍 실장께서는요 일단 M&A 중심에 서 있는 지금 방금 보고 계시는 일단 현대건설을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자, 건설 쪽 구조조정 불확실성 해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시장의 중심은 팔려나가는 주체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해외 신규 수주가 앞으로 더 늘면서 하반기엔 실적도 좋아진다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죠. 오늘 매수가를 시가 정도 한 57,0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재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재 64,000원이네요. 예, 현대건설 지금 64,000원인데요. 자, 일단 음봉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역시나 갭으로 떠서 출발했었고, 지금 가장 낮은 가격에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가 사실은 다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59,5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만, 역시 김진홍 실장께서 언급한 57,000원까지는 아직까지 가격이 내려와 주지 않는 상황. 현재는 6만원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현대건설, M&A 팔려나간다고 하고 실적도 좋아진다고 하고 유망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사보기에는 글쎄 김진영 실장께서 언급한 가격보단 조금 높은 것 같아 부담스럽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어제 범현대가 그룹주 중에서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대 엘리베이터 어제는 8% 급등했었는데 오늘 아침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잡기 어렵다는데 역시 비슷한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가요. 일단 오늘 예상 매수가를 한 5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높은 분위기입니다. 역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가부터 확인합니다. 네, 53,600원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가격하고 현대건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은 음봉이 아니라 갭으로 떠서 출발했는 데다가 지금 윗꼬리가 쭉 달리면서 길게 또한 양봉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주가를 보고 계신데요. 53,600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가가 말이죠. 53,000원이었거든요. 계속해서 600원 정도 시가보다도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를 그런데 53,000원짜리를 5만 원에 사라고 하신 우리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 전화 연결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아침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지분 관계에 대한 설명도 더 듣기로도 했었고요. 김진홍 실장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지금 뜨거운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지분 구조를 얘기하기 이전에 일단 가격적인 조정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의견 전달이 약간 잘못됐나 본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그 가격까지 이제 오늘 시가부터 그 가격까지 범위 내에서 제가 매수를 2단이나 3단 정도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시가 매수가 두 종목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빠졌는데 내일도 뭐 더 빠지면 더 사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 며칠 정도 나눠서 가격적인 조정, 그 가격적인 범위 내에서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분할 매수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보다는 추세가 전환됐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오히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지금 매수가 가능하시겠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조금 올랐네요. 그래도 지금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눌리면 지금 볼린저 밴드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요.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제 분할 매수를 말씀드린 건데 우선 그냥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오늘도 매수를 지금도 괜찮습니다. 두 종목 다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뭐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까지도 그 이상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지금 매수 가능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많이 눌린다 싶으면은 그때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십니다. 다만 손절 라인 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아까는 제가 이제 종목 소개만 드리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종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상대로 잘 움직이고 있고요. 우선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지금 정해진 시간이 한 2, 3분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얽히고 설켰습니다.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현대건설이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현대건설이 매물로 나오게 되는데 그 현정은 현대그룹, 여기서 현대그룹이라 하면은 현대아산,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증권 등을 이제 현대그룹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님께서 전부터 이 현대건설에 대한 인수위지를 계속해서 피력해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건설 인수하기에는 이 현대그룹 자체로 재무적으로 좀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이런 현대건설 인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범현대그룹이란 얘기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현대그룹과 범현대그룹의 현대건설을 놓고 싸우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범현대그룹은 현대기아차 그룹과 지금 그 현대중공업 그리고 KCC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님의 동생분이 되시겠고요. 그리고 KCC 같은 경우는 이제 고 정주영 회장님의 동생분께서 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범현대그룹으로 지금 연합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간에 이제 싸움이 되겠고요. 거기서 왜 현대상선이 중심에 서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현대상선은 종목 추천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너무 높이 올랐기 때문에 현대상선보다는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상선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현대엘리베이터거든요.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이제 현대그룹과 범현대가 싸움의 중심에 왜 현대상선이 끼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현대상선의 대주주가 이제 말씀드린 현대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현대그룹이 되겠는데 이 현대상선에 현대엘리베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 역시 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건설도 지금 현대상선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그룹 쪽에서 현대중공업이든지 현대자동차 그룹이 되던지요. 만약에 현대상선을, 그러니까 현대건설을 인수하게 되면은 현대상선 지분까지 같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대상선이 지분이 범현대그룹 쪽으로 대주주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현대상선의 대주주가 현대그룹인데 만약에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범현대그룹으로 현대상선 대주주가 바뀌게 된다. 현대그룹에서는 절대 뺏기면 안 되겠네요. 지분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구적인 시각으로는 이게
말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현대 네. 기아차 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한다. 이거는 업종별로도 그렇고 네.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동양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현대기아차 그룹에서는 저희 아버지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현대그룹을 세울 때 그 주체가 됐던 게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네. 아버님의 기업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대기아차 그룹에서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수 의향은 없다라고 말하고 네네.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이 팔려가지만 이 현대상선 사실상 지금 현대그룹의 거의 지주격이라 할 수 있는 여기 지분을 같이 이제 딸려서 가느냐 아니면 지키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것만 끝으로 하나 여쭤보죠. 지금 뭐 일단 사실무근이다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현대차 혹은 기아차, 오늘 기아차는 좀 괜찮습니다만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오늘은 좀 괜찮아도 어제 같이 빠졌던 기아차까지 묶어서요. 이 세 개 종목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현대건설 M&A 일단 단기적으로는 부담 줄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현대기아차 그룹과 현대건설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업종도 다르고 시너지 네.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과 그렇죠. 꽤 많은 인수자금이 투여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악재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근데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는 누가 뭐래도 정말 IT 자동차 장세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이런 악재가 단기 악재인데 악재가 나오면서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기간 동안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현대기아차 너무나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기아차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이라도 지금 조정 받을 때 한번 매수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인 건 아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괜찮은 가격이다. 이 종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가격 조정이 아니라면 기간 조정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가격까지 적당히 조정이 받았기 때문에 61선을 아직 깨지는 않고 있죠. 네. 차트를 안 봤는데, 네, 아직도 61선과 이격이 큰데, 예. 그러니까 아마 3만 원은 안 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만 원까지의 가격 내에서는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정말 현대건설을 인수하더라도 그 네. 부분은 단기의 악재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네. 특히나 저는 기아차를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차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현대건설 M&A를 둘러싼 범현대가 주가 요동치고 있는 거 오늘 거의 특집으로 얘기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요 오늘은 이트드 증권 용산점에 있는 김진홍 실장으로부터 현대 엘리베이터 그리고 현대건설 관심 종목 편입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현대 얘기하다 보니까 10분이 지나갔네요. 예, 그래도 시장의 또한 중심이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또 파헤칠 건 파헤쳐야 되겠죠. 오늘 종목 상담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야 한 분이라도 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첫 번째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얘기 나눠볼까요? 캠트로닉스요. 캠트로닉스요? 네네. 예, 얼마에 사셨나요? 1,800원에 샀거든요. 1,800원. 최근에요? 예. 예. 그리고 비중은 어느 정도신데요? 30%요. 30%. 이거 매입하시게 된 동기만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왜 사셨나요? 아니, 기관 쪽에서 계속 매입을 해가지고,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제가 사게 된 거거든요.
예, 요즘에 뭐 기관 따라하기, 연기금 따라하기라고 하니까 캠트로닉스 한번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살짝 예. 교정도 받은 것 같아서 한번 사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한 사신 가격에 딱 보니까 거의 뭐 이동평균선에 지금 딱 몰려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안전한 기술적인 자리에서 매수를 한 것 같은데 뭐 잘 샀나 확인을 좀 듣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향후 전망도 함께 궁금하신 건가요? 네, 향후 전망 상승이 가능한지 그것 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 일단은 매수했으니까. 예, 동종목은 동사는 이제 그 터치 쪽에 어떤 감지 관련 특허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요. 그리고 저 지지 나오면서 쉽게 말하면 많은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동종목은 좀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상승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약세 흐름이지만은 종목 괜찮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12,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네. 만약에 손절을 하신다면은 만원 이탈 시점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12,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윗단, 아랫단 다 제시를 하신 거니까 그래도 조금 그 가격 보면서 트레이딩을 단기적으로 하실 것을 주문을 하시네요. 네네. 네, 뭐 더 궁금하신 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궁금한 사항은 없고요. 그냥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네. 제가 좀 사게 됐는데 네. 지금 뭐 아니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락 쪽에 비중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예, 가격 얘기는 잘 들었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매매 동향에서는 기관들이 지금 연짐 6일째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 좀 많이 담는 게 아니고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종목 힘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그리 나쁘지 않은 시장인데도 조금 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윗골을 달았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21일등 평균선 딱 물려있기 때문에 괜찮다, 뭐 흐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반등 가능하다. 화요일 정도 되면 또 다시 또 조정받고 반등 가능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12,000원 선을 제가 왜 제시해 드리는가 하면은 차트를 보면은 사실은 12,200원이 원래 신고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을 보시면서 대응하실 때 12,000원을 돌파 못하면 여기서는 매도하고 나온다. 단기적으로 그런 어떤 단기적인 관점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기관이 쭉 사주니까 아마 오늘 같은 장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전일에 보셨다시피 긴 양봉 이틀 연속 냈기 때문에 아마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종목 일단 잘 피킹을 하신 거는 같은데요. 캠트로닉스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10,000원 그리고 12,000원 보시면서 트레이딩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얘기 나눠보길 원하시는지요? YB 로드라고요. YB 로드요? 예. 네. 이거 상당히 저가주네요. 예. 예. 어떻게 사셨는지, 얼마에 사셨는지요? 예, 상단가 550원에요. 네. 한 60% 정도 되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듣고, 사야겠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때 대규모 유중을 했는데, 네. 예, 성공을 했어요. 그걸.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전에. 그래서 그거 보고 들어갔는데. 네. 근데 갑자기 빠지기 시작한. 예. 그쵸. 그랬다가 조금 상장이 되면서 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떤가에서. 네. 네, 그러면서 지금 한 290원, 300원도 장중에 한번 깼다가 지금 350원까지 그나마 좀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유증 끝나고 좀 잘 갔고 뭐 이렇게 진출도 사업도 펼치고 하겠거니 투자도 확대되고 예상을 했었는데 650원 횡보해서 확 빠져버려서 지금 거의 반토막 비슷하게 난 상황이네요. 네. 동종목은 이제 피해 업체죠. 그래서 피업체에서도 최근에는 스마트 그리드 쪽에 어떤 진출한다는 소식도 있고요. 네. 3,400만 주라는 대량의 어떤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유상증자를 보고 들어가셨다는데 사실은 그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유상증자 이후에는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전에는 단기적으로는 올릴지 몰라도 유상증자 이후에는 종목을 많이 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기적으로 물량이 많이 쏟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진입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가가 한번 600원대로, 550원대, 600원대로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은 뭐 상을 바로 올렸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바로 상을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하겠으나 400원 선 돌파 여부가 참 중요합니다. 왜 돌파 여부가 중요하면은 여기 매물대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 500원대 600원대 보시는데 사실은 500원 600원대까지 올라가려면은 조금 힘이 듭니다. 이 종목은. 네. 뭐 특별한 어떤 그 종목에 대한 어떤 특별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뭐 점4호도 갈 수 있겠지만은 네. 만약에 뭐 특별한 게 없으면은 오늘 올렸던 물량은 사실은 털어내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올렸던 물량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원대 돌파를 잘 보시고요.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사실은 손절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외국인 창구 쪽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극히 믿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보기에 사실은 만약에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에서 네. 다음 주에 빠져나오는 전략을 드리겠는데요. 400원 돌파 못하면은 일단 좀 빠져나오자. 비중 축소를 좀 하자. 그리고 만약 400원 돌파하면은 좀 지켜보는데 500원까지 쉽게 말하면 500원까지 올라오려면은 조금 정말 그 어떤 매수의 힘이 강해야 되겠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면서 저가주들은 빠지면은 바로 쫙쫙 빠지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많이 실지 마시고 한 10% 정도의 어떤 비중만 실으시면은 딱 좋겠는데 비중이 좀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오면은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올라오는 것의 가장 큰 좀 벽은 역시 400원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0원대 정도에서 돌파를 뭐 시원스럽게 하면은 그때 거기서 자를 이유가 없겠지만 돌파를 좀 못한다 싶으면은 지금 물량이 60%나 되시니까 비중을 조금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보이셨네요.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YB 로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뭐 500원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아마 400원 돌파한다 그러면 지켜보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매물대 고려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매수가가 550원인데 조금 아쉽긴 한데요. 한번 400원 돌파하는지 여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캠트로닉스 그리고 YB로드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분을 상담을 못 해드려서 오늘 금요일장, 뭐 궁금한 것도 많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오늘 뭐 현대 특집하느라고 말이죠.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은,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상담 더 많이 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통하였느냐 투자요소 코너는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영원 시사과도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688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했다가요, 뭐, 1690 정도까지도 갔었었는데, 다시금 지금 하락 반전이 된 상황입니다. 네, 어제 종가 대비 다시 1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 예, 개인들이 거의 900억, 980억 정도 사주고 있고, 기관에서 뭐, 투신권, 기금 다 좋아주고 있긴 한데, 외국인들의 매물도 역시 만만치 않다라는 거, 그리고 선물의 매도 규모도 적지 않아서, 지금 차익 거래 매도 우위, 또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또한 어제처럼 도와주지 않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연기금의 매수냐 아니면 외국인 매도, 외국인들의 현 선물 매도로 인한 또한 프로그램 쪽의 어떤 압박을 지수가 견뎌내느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오늘 밤에는요, 드디어 기다리던 뉴욕 증시에서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글쎄요, 오늘 밤에 일제히 미국 쪽에서 지표가 다 안 좋았지만 상승 또 반전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역시 이 지표보다도 오늘 밤 지표를 기다린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요. 일단 오늘 밤 지표가 좋았다 할지라도 뉴욕 증시 그 다음, 그러니까 다가오는 월요일장의 뉴욕 증시는 휴장을 하게 됩니다. 독립기념일 관련해서인데요. 좋은 지표가 나오든 안 좋은 지표가 나오든 뉴욕 증시는 던져놓고 일단 하루 쉬게 된다는 것도 네, 일단 투자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트레이딩 잘 하셔서요. 주말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